반갑습니다. 배터리의 모든 것 RM파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기가 사용되는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인버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인버터라는 단어는 많이 듣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버터는 기본적으로 직류 전력, 즉 DC 전류를 교류 전력인 AC 전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실생활에서 전봇대를 통해 집안으로 공급되는 AC 220V 전력은 DC 어댑터를 거쳐 기기로 들어갑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힘든 야외에서는 통상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간 파워뱅크를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배터리에서는 직류 전류가 나오므로 이를 교류 전류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버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기를 적절한 속도로 가동할 때도 인버터를 사용합니다. 직류보다 교류가 주파수 조절을 통해 기기의 속도를 제어하기 쉽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예로 에어컨의 경우 인버터가 춥기의 회전수를 제어해서 냉방 능력을 가변, 인버터가 없는 제품보다 소비 전력을 훨씬 낮추게 됩니다. 인버터와 반대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는 컨버터라 부릅니다. 가정용 전자기기에 달려있는 어댑터라 부르는 것들이 컨버터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버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전력용 인버터뿐만 아니라 전동기용과 고압 인버터도 있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한 전력용 인버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용 인버터에는 파형에 따른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계단파 인버터, 유사 정연파 인버터, 순수 정연파 인버터. 이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버터는 유사 정연파와 순수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이렇게 파형으로 구분이 되는 이유는 교류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하의 극이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파형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전봇대를 통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220V 역시 이러한 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순수 정연파의 파형이 교류 전류 파형의 그것을 잘 구현하고 있고, 유사 정연파의 파형은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능적인 면에서 220V 교류 파형을 똑같이 구현한 순수 정연파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출력을 가진 인버터라도 파형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것도 알 수 있고요. 유사 정연파 인버터의 경우에는 주로 전기 포트, TV, 냉장고, 랩탑, 휴대폰 충전과 같은 단순 전자기기류를 작동시키는데 적합하고, 선풍기나 에어컨처럼 교류 모터가 들어가 있는 전자기기, 전자레인지나 앰프처럼 안정적이면서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기기들은 순수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유사 정연파 인버터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기들을 억지로 사용할 경우 당장에는 작동이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작동 불능이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해당 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하여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맞는 인버터 타입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유사 정연파와 순수 정연파 인버터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버터의 선택 시 충분히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인버터를 구매하실 때 어떠한 출력의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 역시도 인버터를 통해 어떠한 기기를 사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기기가 아닌 이러한 냉방기나 전동 공구류의 경우 초기 스타트 시 부하가 3에서 4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소비전력 600W 에어컨을 사용한다 가정했을 때 스타트 부하가 1800W 정도는 나온다고 보고, 전격 출력이 2000W 미만의 인버터를 사용한다면 최대 출력은 2000W 이상이 가능한 인버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대 출력이란 전격 출력과는 다른 의미로서
정격 출력이 해당 출력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면, 최대 출력은 짧은 시간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출력량을 의미합니다. 스타트 보안은 초기 기동 시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전류이기에 정격 출력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최대 출력 2000W 이상을 버텨주는 인버터라면 소비 전력 600W의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어컨과 더불어 다른 기기들을 함께 사용한다면 나머지 기기들의 소비 전력도 잘 계산해서 인버터를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제품의 스펙으로 표기되어 있는 정격 출력의 100% 사용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전압이 고전압으로 승합되면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 실제로 표기된 출력의 80%에서 많게는 90%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점을 꼭 체크하셔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국산에 비해 직구로 구매한 외국 제품들의 경우 실제 출력이 표기된 출력의 60에서 70% 정도로 낮은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버터를 파워뱅크에 연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에서 300W 정도의 출력을 가진 소형 인버터는 자동차 시거잭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인버터는 파워뱅크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파워뱅크에서 인버터로 안정적으로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선 위처럼 높은 허용 전류를 가진 대전 유단자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요. 파워뱅크 내부에 장착된 BMS도 허용 전류가 충분한 것으로 장착해줘야 합니다. 인버터를 이용해 1600에서 1800W 출력의 헤어드라이기만 써도 배터리에서는 100A가 넘는 전류를 소모하기에 허용 전류가 최소 150에서 200A는 되는 BMS가 안전하겠죠. BMS와 대전 유단자 그리고 인버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의 경우에도 허용 전류를 생각해 10게이지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0W 이상 인버터를 사용하면서 많은 전류를 필요로 하는 전열 기기 등을 자주 사용한다면 8게이지 이상이 더욱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류 변환용을 제외하고 어떠한 용도로 또 인버터가 쓰이는지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에어컨 얘기를 잠시 드렸었는데, 한여름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었던 에어컨이 인버터 덕분에 그러한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인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에어컨은 정속형이라고 해서 희망 온도에 맞춰 압축기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많은 전기를 소모했었는데, 인버터 탑재 에어컨은 희망 온도 도달 시 압축기의 출력을 낮춰 잦은 온오프로 발생하는 전력 손실과 온도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인버터도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면서 얻는 전압과 주파수를 조절하여 가동, 정지 시 부드러운 가감속이 되게끔 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배터리에서 나온 직류 전원을 교류 모터로 공급하고 속도의 조절도 인버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계 설비에 탑재되는 인버터는 팬이나 압축기 등의 요구 용량과 압력 등의 부하 상태에 따라 회전수를 손쉽게 제어함으로써 전동기의 구동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주고, 기계 구동부에 무리를 주지 않는 기동 정지, 무부하 시 저속 운전을 통해 설비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야외 활동을 위한 전력 변환용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두루 사용되고 있는 인버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캠핑이나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터리, 파워뱅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인버터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올바른 인버터 선택과 장착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M파워였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